네,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이어집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도 시장을 보면 참 한숨이 절로. 열받죠. 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올라서 기대를 했는데 애플 실적이 안 좋다고 하니까 장후에 나스닥 선물 밀리죠. 자, 우리 시장 또 들어 맞았죠. 그리고 그날 밤 정작 뉴욕 증시 오르죠. 뭐 그러니까 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뭐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지금 저는 시장이 이 술에 취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맨정신일 때는 그 술 취한 사람하고 사실 대화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같이 취해버리면 참 좋은데. 근데 네. 그러고 나면 술 깨면 다 후회뿐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 여러분도 차분해지셔야 된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뭐 쉽지는 않아요. 또 뭐 뉴욕 증시가 또 올랐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좀 오른다라는 그런 지금 공식조차 안 먹히니까 일단 지금은 여러분들의 어떤 지금 품 안에 있는 종목 위주로 조금 이렇게 우리가 집중을 해서 일단 대응 위주로 가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뭐 엔터나 메타버스, NFT 관련주들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쪽을 따라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좀 수익이 난 걸 차익 실현해서 다음 타자에 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때인지 많은 고민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포트나 계좌를 꾸릴 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2000-482, 02000-482로 서슴없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조성우 차장에게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오늘 조성우 차장이 들려줄 시장 얘기는 뭔지 주제로 만나보시죠. 내 종목에 집중할 때. 네. 뭐 그야말로 지금 종목 장세니까. 뭐 그렇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시장을 지금 예측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여기서 뭐 이제 새로운 종목을 접근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론 이제 우리 퍼스트 클래스는 우리의 종목들이 있을 것이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나름의 어떤 주력 종목들이 있으실 건데, 지금 이제 그 종목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일단 집중을 하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황에서 네. 이 종목을 내가 더 끌고 갈 것이냐, 더 살 것이냐, 뭐 이런 어떤 고민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조금 집중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러니까 있는 걸 잘 지키자? 그렇죠. 지금 네. 이제 지금 집안 단속을 좀 하고 있어야 될 때가 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이 시장을 우리가 이제 대할 때 시장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면은 거기에 우리가 시나리오를 두고서 움직이면 되는 건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그런 게 들어맞지 않고 있잖아요. 뭐 미국장이 올라도 우리 시장이 뭐 급락을 해버리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오히려 뭐 미국장이 급락했을 때 우리 시장이 오를 것 같지는 않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죠? 예, 거기다 뭐 지난 주말에 발표된 뭐 중국의 그 제조 PMI도 이제 2달 연속으로 뭐 50을 하회하고 있고, 사실 따지고 보면 미국의 그 3분기 GDP 성장률도 연율 기준으로 2%니까 2분기 대비해서 좀 많이 떨어진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어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오를 확률이 높냐, 이제 내릴 확률이 높냐라고 봤을 때 확률이 이제 높은 쪽에 시나리오를 두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시장에 오를 확률이 더 높다 그러면은 뭐 꼭 집안 단속할 필요는 없죠. 밖에 나가서 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뭐 최소 반반 또는 그 이하 쪽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좀 우리 좀 문단속을 좀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하루아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좀 이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좀 최선이 아닌가. 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은 네. 우리 종목을 싹 한번 점검하고 가는 거죠. 퍼스트 클래스 집안 편입 종목. 단속을 한번 싹 네. 하고, 그리고 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뭐 할 거 있으면 새로운 걸 좀 해보자, 뭐 이런 정도의 시간을 좀 만들어봤습니다. 일단 편입 종목 현황 한번 보여주시고요. 일단 우리 정규 종목으로 2개, 트레이딩 종목으로 2개 아마 이렇게 있을 네. 거예요. 우리가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 종목들은 뭐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뭐 흔들리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일단 이제 트레이딩으로 접근했던 MS 오토텍이 이제 전일 손절가 6,050원, 저기 좀 약간 가격을 잘못 좀 기재했는데 6,050원을 이탈해서 6,030원에 이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전략상 편출을 하고요. 저 MS 오토텍과 JNK터는 제가 시황을 고려해서 오히려 손절가를 위로 올렸잖아요. 더 짧게 보자고. 그래서 일단은 그 상향한 손절가를 이탈을 했기 때문에 저거는 일단 편출하도록 하고, 다만 변동성이 뭐 크지 않아가지고 차트를 한 번씩 딱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MS 오토텍은 그래도 이게 주가가 좀 장기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아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고 뭐 최근의 시황에도 그렇게 뭐 급등락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최근에 종목 전략에서 이제 이런 제가 전제 조건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는 대내 모멘텀이고 일단 좀 그런 종목들이 음식료나 뭐 유통, 뭐 서비스업 같은 이제 방어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이제 시황에 뭐 이제 상관없이 정규 종목을 할 만하다. 그런데 자동차라든지 뭐 대체에너지 이쪽 섹터는 아무래도 뭐 매크로 변수나 이제 정책 변수 때문에 좀 변동성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가격 전략을 목표가도 조금 이제 낮추고 이제 손절가를 올리는 요런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단 실적은 굉장히 좋아요. 뭐 상반기 영업이익이 430억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영업이익을 이미 지금 다 해놓은 상황이고 뭐 3, 4분기에 지금 뭐 현대기아의 어떤 실적 좀 추이를 본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데 일단 뭐 아무리 구슬이 뭐 서말이어도 시장에서 안 꿰주면 그저 우리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목이 많이 없는 거예요. 버릴 때 확실히 버리니까. 그죠? 네. 뭐 물론 이제 뭐 또 어떠한 또 아까움 뭐 아쉬움 다 있죠. 그런데 우리 퍼스트 클래스는 저런 어떤 가격 전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제 준수하기 때문에 그런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JNK 히터 아직은 해볼 만한 구간이에요. 뭐 크게 흔들리는 것도 없고 일단 21선을 뭐 이제 딱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러다 이제 정책 모멘텀이 뭐 한번 뭐 불거진다면 이런 애들은 또 언제든지 뭐 운이 좋다면 뭐 급등이 나오기도 뭐 해요. 그런데 아직은 뭐 그래도 이제 제가 제시해드린 6,800원의 손절가까지는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유효하게 들고 가겠다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뭐 이제 트레이딩 종목이지만 어쨌건 이제 시세가 이제 좀 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고 판단해서 이런 것들은 가격 전략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 엄수하세요. 일단 뭐 수속 모멘텀 유효하고 속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시장에서 이런 어떤 뭐 대체 에너지나 아니면 뭐 이제 정책 모멘텀 이런 것들이 한번 불거진다면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바로 뭐 또 이제 솟구칠 수 있으니까 그 타이밍에 이제 수익을 실현해서 이제 나오셨으면 한다. 이런 정도로 이제 트레이딩 종목에 AS를 이제 맞춰드리고 그리고 이제 정규 종목으로 넘어가면 이제 용평 리조트하고 SK 렌터카 네. 두 개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난 거래일에 그렇게 시장 깨져도 얘들 안 빠지잖아요. 이게 정규 종목의 맛이고 이게 바로 이제 위드 코로나를 제가 정규 종목으로 택한 이유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용평 리조트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뭐 아직 뭐 가격 전략이 뭐 타겟 프레이스가 명기된 건 아니지만 지난주 28일이죠. 이때 이제 유한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건데 뚜렷한 실적 개선이라고 저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걸 봤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둘 이제 시장에서 지금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이제 위드 코로나가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라고 선언할 수 있는 이제 11월 1일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모멘텀이 이제 조금 더 이제 붙어준다면은 뭐 시장과 좀 상관없이도 좀 힘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 뭐 4분기에 이제 최성수기로 이제 진입을 좀 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지금 뭐 네. 시즌권 판매도 뭐 상당히 좀 잘 되고 있고 이러니까 이제 요거 1차 목표가 6,600원인데 사실 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으니까 저도 조만간에 목표 주가를 좀 상향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빨리 오기를 좀 고대하고 있고 목표가 6,600원, 손절가 5,350원 유지하고 제가 이제 또 다시 한번 응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번 주말에도 제가 용평 리조트 가세요? 또 가려고 해야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위드 코로나 여러분. 기념으로 가시는 뭐 거예요? 위드 코로나 기념이라기보다는 이 단풍이 엄청 이쁘니까 맞아요. 단풍 보러 가야죠. 네. 뭐 또 그래 눈 내리면 또 뭐 보드 타러 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 제가 일단 애정을 현재 쏟아붓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좀 다 저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용평 리조트 뭐 일단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시각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SK 렌터카 요거는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정규 종목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시간이 부족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조금 더 이제 요청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이제 그 맞아요. 경쟁사랑 좀 이제 뭐 비교 분석해달라고 해서 오늘은 제가 SK 렌터카는 조금 더 제가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업데이트된 내용들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 렌터카 주요 3사에 대한 이제 그 일단 밸류에이션 비교표를 좀 간략하게 요약해 왔는데 업계 1위 롯데렌탈이 맞아요. 쟤들은 매출의 규모도 크고 영업이익 규모도 큽니다. 근데 이제 쟤들이 왜 저렇게 크게 나오냐면 렌터카 시장 점유율 자체는 SK 렌터카랑 롯데 렌탈이 거의 근소해요. 근소한데 롯데 렌탈은 사무기기나 이제 생활가전 이런 것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SK 렌터카도 만약에 SK 매직하고 이제 통합이 된다면 롯데 렌탈이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저 녀석은
사무기기나 생활가전까지 하기 때문에 SK 렌터카랑 좀 단순 비교하기 쉽지 않으니까 위드 코너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비교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1등 주기 때문에 저 이제 밸류에이션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제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종목은 최근에 상장된 K카가 맞죠. 근데 이제 좀 다른 게 SK 렌터카는 이제 렌터카를 주력으로 하다 지금 중고차 쪽으로 이제 확장하는 쪽이고 K카는 중고차 쪽에서 이제 렌터카를 확장하는 쪽이니까 약간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자 이제 시가총액을 보시고 매출액을 보시고 영업이익을 보시고 영업이익률을 보시게 되면 절대 SK 렌터가 밸류에이션 상으로 전혀 뒤처지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좀 우위에 있으면 우위에 올랐지. 다만 이제 매출액이 큰 건 이번 사업 구조인데 K카는 아무래도 이제 중고차를 주력으로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중고차는 매입하고 매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억짜리 차를 사갖고 1억 2천에 매출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 규모는 상대적으로 클 수 있지만 대신에 영업이익률은 떨어지는 구조예요. 그 구조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렌터카는 그런 구조는 아니죠. 물론 이제 SK 렌터카도 중고차 부분이 확대가 되면 약간 이제 영업이익률이 저하될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해보게 되면 SK 렌터카가 K카 대비해서 시가총액은 거의 절반 수준인데 밸류에이션 지표에서 뭐 예를 들면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률이나 뭐 이런 쪽에서 전혀 처지지 않는다. 이제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SK 렌터카가 상당히 가격적으로 매력적이다. 그런데 왜 시장은 K카에 더 지금 후한 밸류를 주느냐? 일단 상장에 따른 컨벤션 효과가 있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 시장은 그 언제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아요. 대체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밸류에이션의 어떤 왜곡 같은 것들도 어느 순간에는 이제 또 이제 효율적으로 돌아온다면 저는 당연히 SK 렌터카가 충분히 평가를 받는 그런 어떤 시간이 곧 올 거라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약간 가십성이긴 하지만 미국에서 여러분 그 천슬라 하시잖아요. 천슬라. 네. 그 천슬라 1등 공신이 누군지 한번 자료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천슬라를 그 찍었던 1등 공신 미국의 허츠라는 회사잖아요. 허츠가 뭐 하는 회사냐면 SK랑 똑같은 거예요. 중고차하고 렌탈하는 업체예요. 쟤들이 작년에 코로나 국면 때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었고요. 상장 폐지까지 했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도 자동차 반도체가 품귀 현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렌탈료가 올라가고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니까 완전 신데렐라처럼 금이환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쟤들이 테슬라에다가 전기차 10만 대를 주문해버렸잖아요. 그래갖고 천슬라 팍 가버렸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천슬라에만 열광을 했지 허츠에 대해서 아직은 주목하는 분위기가 아니다. 그렇죠? 왜 그러면 허츠가 10만 대 그리고 이제 허츠가 10만 대 중에 5만 대는 우버에 제공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사실은 게임 체인저가 돼버린 거예요. 이 전기차 시장에 허츠라는 이 회사가 미국에서는 지금 렌터카 업체가 엄청나게 호황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SK 렌터카가 뭐 테슬라의 전기차를 뭐 10만 대 주문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진 않지만 저런 어떤 미국의 시대의 이슈라는 것들이 우리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중고차 가격의 상승이나 자동차 어떤 그 반도체 품귀 현상이 고스란히 지금 렌터업체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주목을 해본다면 이것도 충분히 참고가 된다. 그리고 허츠가 지금 이제 요걸 이제 발판으로 해서 지금 재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챙겨보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SK 렌터카 이제 차트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자, 요때가 이제 그 코로나 이제 직전 수준이잖아요. 요때가. 근데 지금 요 이제 SK 렌터카는 지금 그 가격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코로나 국면에도 매출과 이익은 계속 성장을 해왔는데 아직 밸류에이션 평가를 못 받고 있고 경쟁사인 K카보다도 지금 저평가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10월 27일에 편입을 했는데 편입가가 12,150원, 그리고 전일 종가가 12,100원, 그리고 최근에 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정적인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게 내일 일단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해요. 그리고 이제 3일날,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지금 컨퍼런스 콜을 합니다. 3시로 예정이 예,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네. 요런 정도 시가총액 막 5천억대 1조 사이의 요런 좀 요런 중형주급들이 컨퍼런스 콜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 실적에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은 저는 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우리 시즌1 때 히트 종목인 PI 첨단 소재도 장기적으로 주가가 횡보하다가 뭐 대표 이사님이 막 여기 방송도 출연하셨었잖아요. 그리고 컨퍼런스 콜도 하고 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우리를 봐달라라고 이제 이렇게 했던 선언적인 그런 이벤트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SK 렌터카는 뭐 실적이 좋게 나온다고 아마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우상향을 하지 않을까 봐요. 또 요즘 시장의 트렌드가 일단 실적을 보고 나서 주가가 움직이더라고요. 예, 뭐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뭐 사실상 이제 뭐 요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 시간이 뭐 오늘 내일 정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이제 SK 렌터카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FN 가이드 기준으로 증권사 이제 컨센서스의 평균은 3분기 매출은 전년비 한 25% 정도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비 34% 증가, 뭐 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를 충족시켜 주거나 요거보다 좀 예상치 상회한다면 좀 시장에서 또 부각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1차적으로는 목표가 13,400원, 그리고 손절가 11,100원 이렇게 해서 SK 렌터카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업데이트도 말씀드렸고, 이제 시청자분께서도 뭐 K카와 이제 비교해달라는 이제 요청도 있으셔서 네. 제가 요즘 이렇게 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읽어보면서 반영한다니까요. 네. 이게 시즌 1처럼 그렇게 까칠한 놈은 아니에요. 네, 제가 예. 대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네. 또 꼼꼼하게 비교 분석 자료까지 준비를 해오셨고 SK 렌터카 이번 주에 실적 발표와 함께 컨퍼런스 콜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상당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업데이트 되는 내용들 퍼스트 클래스에서 또 한 번 도와드릴 거고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포토 상담은 열려 있으니까 027-482 이 전화번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인사드려야 할 시간이 됐네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